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설탕을 잘 만드는 기업,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기업. CJ. 문화를 선도하는 인생을 함께할 인재 채용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 정직, 열정, 창업. 왜 이런 것을 말하냐고 묻는다면 CJ는 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조합정보센터가 정복할 기업이니까요. CJ 그룹 공채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자, 장마도 끝나고 날씨가 참 아직도 여전히 덥고 습해서 아직도 바캉스 가시는 분들 또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방학 때문에 강제 휴가를 했습니다만 네, 휴가 네. 계획 있습니까? 저는요, 한 2박 3일 정도 어디 갈- 부산에 한번 부산에. 다녀올까. 부산 좋아하더라고요. 네, 해운대 해수욕장에 그렇군요. 가서 또 예. 수영을 하고 올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휴가 계획 세우시면서 이번 여름 어떻게 쉴까 하고 계시지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또 취업 준비 때문에 여념이 없을 겁니다. 네, 현대차의 하반기 공채 일정이 떴죠? 예. 맞습니다. 8월 31일부터 신입사원 공채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4일과 또 25일은 채용 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도 정말 많은 취준생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고 긴 여름날 무더위와 싸우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놀러 가고 싶은 유혹과 싸우면서 취업 준비에 매진을 했던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정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전장에 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네, 예. 이겨야 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잘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여름철 내내에 이제 힘겹게 자신과의 싸움을 펼치면서 잡정보센터와 함께 해오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2017 합격의 기적을 성공시켜드릴 알찬 정보 가득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잡정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CJ그룹의 합격 전략을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이분 정말 물 만났어요. 물 만났고 네. 지금 힘드십니다. 네. 땀이 가득하세요. 네, 월요일에 나오셔서 진짜 예. CJ 지원 전략 자판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CJ그룹 채용 팀장을 맡으셔서 CJ그룹 회장님과 함께 채용 시스템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예. 숨 좀 고르셨습니까? 지금 얼굴이 상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오늘 CJ 방송이 기대가 돼서 네,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뛰어왔더니만 기대가 돼서 뛰어왔군요. 얼굴 걸어오셨어야 되는데. 예, 그 자판기라고 했는데 네. 자판기는 동전을 넣어야지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 넣어드릴까요? 안 넣어도 됩니다. 저희들 우리 직업 방송 여기 잡정보센터 만 보시면? 무료로 그래요. 해주시잖아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동전도 안 넣었는데 맞아요. 제가 계속 내드릴 겁니다. 제가 근데 보통 저희가 한 번 나오면은 네. 어벤져스 나오거나 할 때 2번 나온 경우 있어도 이렇게 월화수목 중에 2번 나온 경우가 없는데 없어요. 월요일에 제가 이제 휴가였어서 못 뵀어요. 못 뵀는데 일단 뭐 상당히 그 방송을 본 친구들에 의하면 자판기가 따로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CJ그룹 어떤 그 계열사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어제도 시간이 그날 되게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모신 겁니다. 그날 못한 얘기 오늘 다 풀어놔 주실 거죠? 예, 물론이죠. 뭐 여러분들은 취업하고 저는 생업에 지장을 받고 이런 상황으로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오픈해가지고 지장 받으신 김에 좀 더 지장 받으시길 예,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함께할 분이죠. 잡정센터 도우미 김한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네. 요 근래 제가 키가 크다는 얘기를 MC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키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해요. 오늘 제 키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제 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지금 할 키는 거예요? 네. 173입니다. 170. 네, 거대 귀요미입니다, 173이에요? 여러분. 네, 구부정하게 재서 173인 거예요? 아니면 딱 재서요? 딱 펴서, 딱 그렇습니까? 어, 펴서. 부럽습니다. 웬만한 남자보다 큰 김한 캐스터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면접 위주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김하윤 캐스터가 먼저
키 큰 김한 캐스터가 CJ 그룹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CJ그룹 공채 면접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총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요. 1차 면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면접은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2시간 내외로 소요되고요. 팀 진행으로 되는데요. 6명이 한 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 부여 후 팀 논의 및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면접도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면접입니다. 20-30분 정도 소요되고요. 다대1 또는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는데요. 계열사와 직무별로 상해야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관련 개별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1차 면접 후에는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2차 면접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임원 면접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면접관 2-3명과 지원자 3명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개별과 공통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CJ그룹의 면접 전형 살펴봤습니다. 과연 CJ그룹은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인재를 평가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CJ그룹 채용팀장 출신이시죠. 태성쌤께서 오늘 그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네, 김한 캐스터의 말대로 김태성 쌤께서 CJ 어떤 채용의 자세한 내막을 알려드리겠다 하고 또 한 번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내부 평가표 공개해 주시기로 했는데 어떤 신변의 위협은 없습니까? 예. 제가 집에 가서 그 구석에 있는 그 서약서를 한번 꺼내봤어요.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만둘 때 쓰는 서약서는 게 있어요? 예, 제가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면접관들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절대 유출하지 말아라 라고 본인이 예. 계신 거네요? 그래놓고선 제가 이렇게 서약서를 착 보니까 이 어찌 해야 되나 방송을 나가야 되나 좀 문제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직하고 있는 현직자 후배들 형님 조심하십시오. 법무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손을 굉장히 떨면서 그걸 조만간 보고 못 보는 거 아니죠? 예, 뭐 다른 방송이라도 조심하시고요. 팟캐스트라도 할까요, 우리? 알겠습니다. 아니 법무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100만 전에. 취준생 분들은 태성쌤 편이니까요. 그래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저희만 그렇죠. 믿고 그냥 공개를 걱정하지 해주세요. 마시고.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어떤 겁니까? 예, 한번 보실까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가져오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탑 스크린이시죠? 네. 내부 평가표 공개! 문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네. 나왔습니다. 네, 1차 이거군요. 면접 중 심층 면접 평가표. 예, 심층 면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굉장히 학생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면접이고요. 좀 새로운 면접이라서 뭔가 다른 원하는 사람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이 평가표라는 것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표에 열정, 창의, 소통, 팀워크, 합리적 의사결정 이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인재상에 있는 항목들이어서 예? 심층 면접이라고 우리가 또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쵸. 그 직무에 관련된 그걸 줄 알았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바뀔 수는 있지만 몇 년 동안 바뀌지는 않았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면접 평가표를 구성하는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면접을 설계할 때요, 크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지, 그리고 어떤 평가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지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이게 이제 복잡할 때는 원론적으로 준비하시면 생각을 정리하시면 돼요. 기업의 인재상, 직무역량 지금 얘기했잖아요. 인재상이 좀 풀어서 말하면 뭐냐, 굉장히 멋진 말들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있는데 인재상 뭐냐,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우리 회사에서 좋은 일, 아주 멋진 성과를 해낼 수 있어. 이거 정의한 게 인재상이에요. 그리고 직무 역량이 뭐냐면 각 팀의 팀장들이 모여서 우리 팀의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런 능력, 요런 능력, 요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그걸 정의해놓고선 버리느냐? 그렇지 않고 그래? 그럼 신입사원 뽑을 때 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쫙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해놓고 자, 우리 이 평가 항목은 자소서에서 한번 볼까? 요거는 1차 면접, 심층 면접에서 한번 볼까? 이거는 직무 면접에서 볼까? 아, 이 평가 항목은 임원 면접에서 보면 확인이 쉬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분배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심층 면접에서는 요런 항목을 보기가 굉장히 쉬워. 요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정의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열정, 창의, 소통, 팀워크, 합리적 의사결정. 요거는 심층 면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보기 쉽다라고 해서 요 심층 면접 기간 동안에 요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정, 창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너무 이렇게 막연하죠. 막연하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그렇죠. 건데.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아야 될 단어 모든 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이공계스러운 그런 곳에서는 조금 대놓고 질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저도 이공계 출신이지만 학부는. 근데 이제 자소를 읽어볼 때 몇 번 꽈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 열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열정적이다 이러면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단어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느낌이 날 수 있는 어떤 여기서 말하는 되는데. CJ에서 말하는 열정이란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열정 안에는 제 세부적인 그 기획서 내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몇 개 알려드릴게요. 네. 열정하고선 괄호 열고 도전, 성취 지향, 진취적 자세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심층 면접을 할 때 하나의 과제를 주고 개별 발표도 하고 팀 간 토의도 하고 하는 동안에 이런 도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사고를 하면서 계속 의견 개진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은 열정이 플러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상의 같은 경우에도 지원 직무마다 온도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E&M의 마케팅 이런 데서 말하는 상의는 정말 기발한 저거 정신세계가 이상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좋은데 예를 들어 제1제당의 품질관리 아니면 법무팀 이런 데서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온도 조절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창의 안에는 세부적인 항목에 독창적인 의견 그리고 새로운 시도 이렇게 괄호 열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생각만 독창적인 것 여기에 점수를 주지 않고요. 생각을 독창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여러 번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소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직무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CGV의 멀티플렉스 매니저 아니면 스토어 매니저 이런 데는 고객 중심적인 그런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진상 고객, 우리 채용팀, 기업에서 말하는 우리 전문 용어로는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지만 또라이. 예. 도라이. 예.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소통을 해내는가 이런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요. 만약에 영업사원 같은 경우, 제1제당 영업, 뭐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영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득을 위한 소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팀 간의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내 의견과 저 친구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가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팀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심층 면접 기간 중에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팀 간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적절히 의견을 수용하고 포기하고 또 강하게 또 어필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팀워크가 해치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가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 거고요. 합리적 의사결정 요거는 대부분 이제 팀 논의를 하다 보면 논점이 흐려져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팀 논의를 할 때 많이들 착각하는 게 내가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내 의견이 관철이 되면 내가 점수를 잘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논의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만 계속 강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이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선 그 말도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선 본인의 의견이 관철됐을 경우에 나 점수 잘 맞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마이너스를 받고 팀워크에 마이너스를 받을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그런 얘기들도 잘 듣고 적절히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나는 이런 의견에서 우리 팀의 의견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충분한 근거를 대면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때 합리적 의사결정에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그 이제 면접관들이 팀 간의 어떤 논의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하는 예. 거죠. 질문 같은 거는 없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이들 그 결과에 집착을 하는데요. 특히나 10층 면접이 끝나고 나면 간간히 이렇게 주문합니다. 팀 내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 한 명을 쓰세요. 써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필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사람 한 명 적어서 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참고를 안 합니다. 전혀 참고 안 해요. 내 이름이 여러 명이 써서 내 이름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나는 합격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럼 왜 물어보는 거예요? 영향을 안 미치는데. 딱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업에서요. 이 사람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어떤 트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질문과 대답을 해서 하는 면접에는요. 학생들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탁 들어와서 정자세 취하고 묻는 예상 질문 다 뽑아오고 정확하게 외운 패키지를 내보내고 이러면서 면접관들이 발견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의 본 모습을. 근데 면접관은 진짜 이 사람의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알맹이를 보고 싶거든요. 날 것.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요. 괜찮은 방법 두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는 이 사람을 굉장히 압박 상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또 하나는 방심하게 만듭니다. 방심한 틈을 타서 평가를 해요. 지금 왜 마지막에 적어서 내라고 하느냐. 압박의 하나의 종류이긴 합니다. 이렇게 압박 상황을 주면 이 사람이 준비된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원래 본인의 본성, 본인만 이기려고 하는 팀워크가 해치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던 소통이 망가지던 상관없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윤정 아나운서가 질문했듯이 과정을 보느냐 중요한 거 과정을 봅니다. 결과 없다. 하긴 하죠. 질문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1차적으로 과제를 주고 20분 동안 개별 발표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한 사람당 5분 동안 발표를 시키는데 보통 3분 발표, 2분 정도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 피드백을 받은 것을 가지고 팀 논의를 하고 그리고 팀 결과 발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1차 개별 발표를 하고 나면 면접관들이 그 챌린지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발표를 했을 때 그래요. 그런 안을 얘기했는데 경쟁 업체에서 비슷한 기획안을 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아이디어가 괜찮긴 한데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우리 평가표로 보여드렸잖아요. 평가표는 최종 취합본이고요. 실제 면접관이 과정 중에 보는 그 표가 또 따로 있어요. 그 표는 뭐냐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면 맨 왼쪽에 컬럼에 지원자 번호, 그 다음에 관찰 행동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평가 항목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집에 가서 우리 서약서를 보면서 같이 찾아본 게 실제 평가했던 표를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썼나. 관찰 결과를 보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1번 지원자, 1번 김승재 지원자가 이윤정 지원자의 PT 내용을 듣고 고객 생각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네요. 라면서 면박을 주면서 의견을 제시했다. 그걸 다 적어요. 행동을. 그대로요? 예, 행동을 다 적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소통의 마이너스 이렇게 적고 1번 지원자 이윤정 지원자가 우리 주요 타겟을 먼저 결정하고 다음 논의를 진행할까요? 라고 말하면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네 라고 행동을 다 적어. 지금 얘기했던 거를요. 그리고 나서 열정의 플러스, 소통의 플러스, 합리적 의사결정의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놓고 면접이 다 끝나면 이걸 취합해서 아까 보여줬던 그 평가표
거기에다가 몇 점을 기록하고 이 점수대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정들을 지켜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 이외에도 예.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 부분도 예. 신경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처음에 제가 심층 면접을 만들었을 때는 면접관한테는 전혀 질문 하나도 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냥 지켜봐. 뒤통수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얘가 어떤 행동을 했나? 소통의 플러스, 얘가 어떤 행동을 했나? 팀워크의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신경 하도록. 쓰이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신경 쓰이죠. 예, 근데 요거가 그렇게 시켰더니만 면접관이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자들 뒤에 서서 하루 종일 서서 있는 거야. 예, 연로하신 면접관들이 굉장히 싫어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보고 있으면 예. 본연의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가식적으로 좀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겠고 예.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살짝 이제 방향을 바꿔서 보고합시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형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면접관 둘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팀장이야. 그리고 지원자들은 팀원들이에요. 팀장이 자 우리 사장님한테 오늘 오후에 내일쯤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주제로 보고해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 와봐라고 과제를 주고 팀장으로서 보고를 받는 형태.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논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참 이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CJ만의 네. 역시 이제 채용 시스템을 맞아요. 담당하셨던 재밌죠. 분이니까. 제가 이거 개발하고 나서 이거 담당자분이 보면 싹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안 바꾸더라고요. 네, 워낙 효과가 좋았어요. 그랬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심층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1차 면접 중에 직무 면접 그래요.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항목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일단 알아보죠. 고득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점수 따기거든요. 점수 따기. 점수. 어떤 평가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따야 되는지 지금부터 공개할까요? 자, 불안한데. 해주시죠. 해주시죠. 1차 면접 중 직무 면접 평가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직무 적합도와 지원 동기가 나왔네요. 예,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너무 간단하죠? 예. 그러게요. 너무 예, 심플해요. 그죠? 달랑 2개예요? 달랑 2개죠. 2개 맞습니다. 고작 2개. 2개? 예,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직무 적합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직무 역량을 보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와 직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직무 적합도라고 돼 있지만 실제 면접관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 회사와 직무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1제당의 푸드 세일즈를 지원했어. 그러면 여기에 직무 적합도라고 돼 있고 그 괄호 열고 밑에 줄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래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평가 항목은요. 우리 직무 역량을 가지고 만든다 그랬죠. 직무 역량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cj.recruit.net에 가보면 직무 미리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는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직무가 어떤 것을 하느냐, role이라고 하나 돼 있고 또 하나는 qualification.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그 밑에는 career path and vis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career path 말고 qualification이라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서 키워드를 뽑으면 바로 여기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직무 적합도 괄호 열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제가 계속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실제 준비를 못할 거예요. 지금서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평가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qualification, 푸드 세일즈의 qualification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볼 테니까요. 키워드를 뽑아보세요. 우리 두 아나운서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퀄리피케이션에 식품 영업의 모든 업무는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설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력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거래처 영업 지표를 분석 가공하여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상담 후에는 빠른 실행력을 바탕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읽은 거예요. 자, 키워드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들. 뽑아볼까요? 예,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키워드. 네,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렇죠. 분석력, 실행력 그렇죠. 혹시 CJ 지원하셨어요? 지원해볼까요? 지원해보세요. 이 방송 사장님 보고 계시죠? 예, 이윤정 아나운서가 CJ 지원하는 걸로. 네. 예.
잘하셨어요. 맞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직무 적합도 괄호 열고 지금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능력, 분석력, 실행력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 동기에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분석하고 알아내고 있느냐. 요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분석하고 있느냐를 본다고 얘기하셨고, 그렇다면은 옆에 코멘트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예. 이제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뭐 직무 적합도에서 이런 걸 포인트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써요. 어떤 식으로? 이거는 그 면피용이기도 하고요. 아, 면피용. 예, 우리 그 뭐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메모리가 굉장히 단기 메모리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가끔 이제 그 면접관들이 면접을 보고 저희한테 채용팀장한테 올려 보내는데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창의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썼죠? 라고 되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친구는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로 근거 자료로 남기기 위한 그런 커멘트 그랬군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어떤 거? 그냥 내 느낌에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특징을 좀 쓰는 거죠? 특징과 경험. 경험들. 이 친구가 말했던 이런 경험이 있었다네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다. 설득력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코멘트란이 공백란이 된다면은 큰 특징은 없던 친구였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직무 면접은 자소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다면 직무 역량을 쓰는 2번 항목 있잖아요. 예. 그게 주가 되는 건가요? 보통 그 면접 질문의 구성을 보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경험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면접 질문이 지원서와 자소서에서 한 30% 정도 질문이 돼요. 그리고 기업과 직무 자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이해하고 관련된 직무 또는 기업 비즈니스 경험이 있느냐. 여기서 한 50%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가정, 미리 준비된 질문 이게 한 20% 정도가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원서 자소서에서도 질문이 뽑혀져 나오죠. 보면은 2번 직무 역량을 묻는 곳 여기서 가장 질문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전체 자소서 항목에서 뽑아냅니다. 요거를 얘기를 해보면 분석력을 뭔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게 있으면 1번이든 3번이든 거기서 뽑아내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던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미리 준비된 질문들도 있어요. 전 계열사, 전 직무 공통적으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왜 이 직무에 지원하셨습니까? 이거 공통적으로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의 푸드셀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직무 수행 중에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라고 묻고 꼬리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처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이게 뭐냐?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 직무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또 CJ 헬스케어의 제약영업에서 한번 나왔던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회사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업계에서 1위 업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1위 업계가 거기 있는데 왜 굳이 우리 회사를 지원하세요? 이런 류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감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뗐어요. 그냥 좋아서 감정에서 그냥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개 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 대한 분석, 직무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질문들, 미리 준비된 질문들도 자소서에 대한 질문, 이 미리 준비된 질문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한 것을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공계들은 직무 역량 같은 거 표현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예. 한계 많아서. 예. 근데 문과생들은 진짜 좀 어렵다는 거. 그런 그렇죠. 부분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그냥 좋았을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또 면접에서 준비 잘했다고 해서 예. 실전에서 일을 잘하는 것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직무에 대한 그 예.
탐구는 좀 있어야겠네요. 분명히. 그래서 좋은 예. 말씀하셨는데 인문계가 그래서 더 판별해내기가 쉬워요. 그래요. 공부를 하고 준비했던 정확하게 직무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친구와 준비 안 했던 친구들은 크게 차이가 나요. 되게 막연하고 두루뭉술하고 좀 그런 게 있겠군요. 그렇죠. 준비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준비했던 친구들 지금서부터 준비하면 경쟁자를 물리치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임원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2차 면접 임원 면접의 평가표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 주시죠. 공개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자, 2차 면접, 임원 면접 평가표 공개됐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좀 간단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간단하죠? 기본 품성과 강유 인재. 그 좋은 말은 다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 품성. 이게 품성이라고 얘기하고 인성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게 착한 사람 뽑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여기 세부 설명 자료가 같이 임원들한테는 공개가 됩니다. 열정, 창의, 정직. CJ 웨이. 그렇죠. 예. 그게 뭔지 아세요?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예. 열정 창의 정직이요? CJ 웨이, 그러니까 CJ 인재상이에요. 인재상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던 그죠. 대로. 예. 여기 상세 항목에 보면 기본 품성 해놓고 CJ 웨이, 열정, 창의, 정직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이거를 것 하나.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그러니까 보면 다 착해 보이고 다 말은 성실하게 잘할 텐데. 기본 품성이라고 하면은 막연해져요. 그런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열정, 창의, 정직.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가를 수 있는. 그것을 부분이 세부적으로 있다는 거죠. 물어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임원 면접까지 올라온 경우에는 더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필터링 돼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필터링 돼서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임원 면접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임원 면접까지 올라온 친구들은 안 보고 아무나 데리고 와도 큰 문제 대충 없다. 일 잘한다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할 정도로 훌륭한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정창의 정직을 일단 보고 두 번째 강유인재. 강유인재는 좀 들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CJ 강유인재. 얘기하면 네, 그죠? 성과 내면서 좀 겸손할 줄 아는 자세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말하는 건가요? 강과 유가 같이 있죠. 그러게요. 뭔가 상충되는 것 같죠. 가장 이상적이죠, 뭐. 예. 그렇죠. 가장 유연함. 이상적. 유연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일을 얘기하네요. 잘하고. 제가 여기 썼나요? 아, 그런 이게 사람이 썼네요. 있나요? 네. 본인이 그랬었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훌륭한 핵심 인재였는데요. 제가 나오면서 CJ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 같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유강. 이게 기업의 회장님이 이런 사람 뽑자라고 화두를 하나 딱 던지잖아요. 저 이것 때문에 2달 고생했습니다. 제 팀원 데리고 강유가 뭐냐? 회장님이 강유라고 얘기했는데 강유가 도대체 뭐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해서 온갖 책들 이만큼 쌓아놓고 막 분석하고 회장님은 그냥 던지셨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론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2달 고생해서 만들어냈던 게 그겁니다. 우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유연한 사고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일단 좀 뭔가 경청할 수 있는 그렇죠. 배려의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고요. 이 다음에는 이게 결정이 됐어. 강. 무조건 책임감 가지고 이유 필요 없습니다.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무조건 해내야 돼요.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목표 성취. 추진력이 강한.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고 끝장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제일 기업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어요. 책임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의 희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임원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좀 근성이 있고 끝장을 보는 그렇죠.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본인들이 또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맞아요. 얘기했던 just like me라는 Just 오류. like me. 맞아요. 예,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임원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근성이 있는 친구들 보면 왠지 점수를 잘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끝장 볼 것 같아라고 하면은요. 창의를 발견 못했어도 창의에 막 점수 줘요. 그러면 안 되지만 just like me라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근성 있는 느낌이 있는 친구들한테 점수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태성쌤이 모든 걸 걸고 다 천기누설을 천기누설을 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신변이 좀 위협되긴 합니다. 네, 예. 이번 주 방송을 토대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다음 주에 방송을 나오게 되는지 안 나오게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카톡으로 확인을 예. 안부를 생사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한 수 드릴게요. 네. 예. 한 수 드릴게요. 예, 믿으세요.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 믿느냐? 만든 사람의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 방송 중에 노출했던 그 얘기를 믿으시고 절대적으로 따라오셔라 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많이 학생들이 놓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기업은요.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요. 돈 버는 사람 뽑습니다. 특히나 CJ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랑말랑하고 재밌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E&M. 나 음악에 미쳐 있습니다. 영화에 미쳐 있습니다. 그걸로 승부를 걸어 좋아합니다. 이런 거 많아요. 예, 그걸로 승부 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로는 안 되고요. 음악에 미쳐 있는데 그 미쳐 있음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 돈을 구조에 벌어들일 수 있겠느냐. 대한 이렇게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말 들어라 하나, 또 하나는 돈과 연결시켜라. 그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걸 토대로 방송 다시 보시게 하시면서 천기준수 잘 확인하셔서 CJ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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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잡정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가 이어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우와, 잘 탄다.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2부 첫 코너부터 바로 만나보죠. 일자리 방방 걷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화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화입니다. 네, 오늘 춘천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춘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입니다. 춘천시 공지로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업무를 담당할 한국어 강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특수교육학 전공에 문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가능자는 우대하며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위너입니다. 원주시 문마급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기어 및 동력 전달 장치 제조업체로 생산관리 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기계공학, 산업공학 전공자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꽤 남아있으니까요. 관련 전공자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꼭 한번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아주 알짜배기 회사 강소기업을 네. 소개하는 코너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분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뉴페이스가 나옵니다. 네,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지영 컨설턴트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커리어 컨설턴트 김지영입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동안이세요. 정말 동안이 이전에 나왔던 이문수 컨설턴트랑 옥경 다르시네요. 네. 컨설턴트하고 나이가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또래입니다. 네. 정말 동안이시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새롭게 출연하시는데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숨겨져 있는 히든 챔피언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돼서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연봉이나 기술력 그리고 복지 등 대기업 못지않은 히든 챔피언 기업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준비도 뭐 오프닝 멘트, 이 소감 멘트 보통 목소리도 대충 되게- 그냥 대충 하는데 준비하셨죠? 예. 조금 준비했습니다. 밤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대해 기대를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취업 요정 쥐니 한유진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진이 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 좋은 히든 챔피언 기업을 많이 소개해 주실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갖고 오신 히든 챔피언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받은 거 아시죠? 네. 예, 어느 기업입니까? 오늘은 좀 독특하게 오늘 네.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말에도 출근하고 싶은 회사 그리고 월요병을 앓는 직원이 없는 회사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네 뭐 있습니다.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기업인데요. 아, 배민, 네. 배민. 예. 스마트폰 서비스 앱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군요.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우아한 기업입니다. 형제들. 이름이 아주 좀 특이하죠. 네, 예. 저 배달의 민족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친근한 네네. 진짜 여기 써 있긴 하지만 진짜 정말이에요, 많이 진짜. 이용하죠? 네, 진짜 많이 그럴 것 이용해서 같아요. 예. 정말 친근하고 또 정말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어. 자, 오늘 첫 출연이신데 오늘 이 기업을 소개해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청년들이 최근 취업하고 싶은 회사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는 복지 혜택을, 두 번째는 근무 여건이 좋은 회사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고연봉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자기 발전을 그렇죠. 꾀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그 네. 젊은 친구들 가장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네네. 회사에서 편하게 좀 자기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아한 형제들 청년들에게 맞는 강소 기업이면서 주말에도 출근하고 싶은 기업이라고 하니까 빨리 좀 알아봐야겠는데 네. 정말 그런지 확인을 좀 해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을 우리 한윤희 캐스터가 우아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우아한 형제들은 2011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창업 초기부터 국내외 유명 투자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 1,000억 원의 이상의 가투자 유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2년에 배달의 민족 어플 출시와 바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요. 다음에 2013년에 배달앱 방문자 수 1위를 달성합니다. 2014년에 청년 기업인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2015년에 월간 순이용자 27개월 연속 1위와 누적 다운로드 1,800만 건 돌파의 기록을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 3명 중에 1명이 쓰는 국민 앱으로 하루 16만 건의 주문을 성사, 월간 거래액 9천억을 달성하는 등 경쟁사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아한 형제들이 개발한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더욱 쉽게 주문을 할 수 있고 또 사장님은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열한 시장에서 이렇게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아한 형제들의 다른 경쟁력들이 있다면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멈추지 않고 또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주문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 어플 외에 배달 불가 외식업소 배달 대행을 해주는 배민 라이더스, 그렇죠. 주문과 동시에 조리되는 반찬 배송 서비스인 배민 프레시, 직접 요리 가능하도록 쿠킹박스 정기 배송을 해주는 배민 쿡이 있습니다. 민족과 라이더스까지는 전 알았었는데 프레시하고 쿡도 있군요. 그러니까요. 대단하군요. 배달의 민족 외에 다양한 배달 음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프레시나 쿡 같은 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서비스가 어떤 강점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무래도 편리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한 형제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배달 음식뿐만이 아니라 직접 조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종합 푸드테크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1인 가구의 성장과 음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 IT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따른 생활 전반적인 트렌드가 바뀌고 또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아마 이 우한 형제들이 아닌가 그래요. 싶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아주 잘 탄 기업이다 네. 볼 수 있겠죠. 자, 예. 그렇다면 매출액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네요, 이게. 어떤가요? 네, 매출액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작년 한 해 848억 5,026만 원의 매출과 24억 6,001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여 인지도를 올리는 데 성공하고 비용은 적지만 효과가 큰 마케팅 방법이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개선에 이바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한 형제들이 기존 기업들과 다르게 어떤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점인지 좀 저희가 살펴보죠. 네, 평소에 직장인들이 근무하면서 지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우한 형제들은 독특한 기업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네. 김봉진 대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다양한 문화를 시도했는데요. 직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성원, 그리고 인사팀이 아닌 피플팀을 운영하여 구성원 가족의 생일, 중요한 이벤트 등을 챙기며 관리가 아닌 사원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봉진 대표가 하는 이유는 구성원을 행복하게 만들면 자발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굳이 뭐 피플 아니고 사람 썼어도 되는데 미국말 또 영어로 썼네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뭐좀 뭔가 유연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주말에도 출근하고 싶은 네네. 회사다, 뭐 월요병도 앓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진짜 같아요. 그런 회사 가고 싶겠네요. 맞아요. 네. 네. 자, 알면 알수록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주식회사 우한 형제들인데 연봉은 어떻습니까? 네. 급여가 궁금해지네요. 중요하죠. 예. 연봉도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평균 연봉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요? 초봉이 중요한데. 초봉도 3천만 원 정도 3천은 됩니다. 넘습니까? 3천 뭐 조금 넘습니까? 예. 조금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3천 네. 넘었으니까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봉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한 형제들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복지였는데 이 복지도 중요해요. 복지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좋은 점은 4.5일 근무입니다. 월요병이 없는 회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월요일 오전을 쉬고 1시까지 출근하는 제도를 좋다. 시행합니다. 이래서 월요병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 생일,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님, 결혼 기념일 등 일하면서 놓치기 쉬운 이벤트를 챙겨주기도 하고 오후 4시에 조기 퇴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퇴근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아한 세미나인데요. 한 달에 2번 외부 강연자를 초청하여 개인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확실히 확실히 정말 뭐, 월요병이 없을 것 같아요. 오후 1시면 굉장히 괜찮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월요일 오전에 또 쉰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네, 우한 형제들은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을 통해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우유를 배달하고 우유가 쌓여 있으면 비상 조치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단절 현상을 완화시키는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무료교육 배민 아카데미를 통해서 함께하는 업주들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게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안전교육 민트라이더인데요. 배달원의 높은 사고율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위한 필수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헬멧이 제공됩니다. 그래요. 이게 푸드플라이라고 해서 요즘 이 배민 라이더들 그 연두색 그 헬멧 쓰고 네네. 다니는데 굉장히 맞아요. 좀 보기 좋아 보이고 예전에 개별 업소에 있는 그 이 하시는 분들은 빠라바라바라는 분들이 네네. 많아갖고 굉장히 막 위험하게 다니고 하는데 배민 라이더들이 굉장히 좀 잘 다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이 정말 세심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노력이 좀 돋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우한 형제들 참 그 좋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좋은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이렇게나 좋은 강소기업이 있다면 정말 누구나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한유진 캐스터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의 모집 부문은 크게 6가지인데요. 살펴보면 개발, 경영 지원, 마케팅, 디자인, 영업, 경영 기획 부분이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영입 종료 시까지로 누구나 언제든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시 채용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꾸준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우대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채용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방법은 우아한 형제들 홈페이지의 인재 채용란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시 채용인 만큼 그 지원을 원하시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지영 쌤, 채용 절차를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텐데 괜찮은 회사니까 어떤 채용 절차도 별로 까다롭지 않겠죠? 네, 까다롭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면접만 됩니다. 딱 2번 있군요. 네. 예. 이제 개발 직군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고 또 마케팅 직군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네. 이건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우한 형제들은 보통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자소서 형식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좀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질문 중에 하나가 시나 소설, 노래 중심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너무 심각하게 작성을 하거나 역량을 작성할 때 무엇을 누구보다 잘한다라는 스펙적인 요소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맡게 될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태도를 갖추고 예의 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진솔하게 쓴 본인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확실히 좀 남다른 자기소개서 네. 항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면접 때 중점을 두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아한 형제들은 일반 채용 전형보다 독특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면접을 진행할 때 내가 면접을 뭐야 이런 느낌 드나 봐요. 네, 내가 면접을 보러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편안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면접장에 가면은 떨리고 긴장되어 말도 잘 못하게 되는데요. 우아한 형제들은 어렵고 딱딱한 면접 장소가 아닌 대화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이므로 질문을 던졌을 때 솔직하고 편안하게 풀어놓으면 되는 것이 면접의 팁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나요? 실제로 너무 편하게 하면 또 그쵸. 편안하게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네. 편안하게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실제 다녀온 분들의 사례는 좀 없나요? 네, 실제 면접을 다녀온 지원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으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더 좋았다라는 평이 있고요. 또한 임원진들이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처음에 자기소개를 해봐라, 지원 동기를 해봐라 이런 질문이 없기 때문에 평소보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강소기업답게 어떤 면접 전형도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말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아한 형제들을 추천한 이유, 저희가 쭉 들은 이유가 또 그런 이유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를 좀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발전이 기대되는 푸드테크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업계 최초로 자체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배민 데이비붓을 출범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음식이라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기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서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유진 캐스터가 다시 한번 우한 형제들에 대한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의 모집 부분은 크게 6가지고요. 살펴보자면 개발, 경영 지원, 마케팅, 디자인, 영업, 기획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영업 종료 시까지로 누구나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상시 채용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꾸준하게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대 사항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채용 정보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은 우아한 형제들 홈페이지 인재 채용란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예.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우아한 형제들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많은 지원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안내한 우아한 형제들에 대한 기업에 관심이 생겼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바로 지원해 보시기 바라며 다음에도 전문가만 알고 있는 알짜 히든 챔피언 기업을 그래요. 소개해드리도록 오늘 뭐 노력하겠습니다. 배민 좋았고요. 다음에도 네. 좋은 기업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커리어의 김지영 컨설턴트 그리고 한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그 한국 직업방송과 잡코리아 TV의 콜라보레이션 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문과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CJ그룹의 하반기 합격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 직업방송 홈페이지와 그리고 잡코리아 TV 이 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니까요. CJ그룹의 합격 꿀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TV, 인터넷, 모바일로 생중계가 되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궁금증도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